안녕하세요. 저는 성공미술관 학예연구원 김지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기 정소연 개인전 더 핑크 모멘트의 투어를 맡았습니다. 네, 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하계사님 여기서 근무하신 지 한 얼마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네, 찌들지 않을 때 정소연 개인전에 써 있습니다. 그죠? 먼저 들어가는 게 낫겠죠? 예, 네, 들어가서 작가님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작가님은 이제 회화 공부도 하셨고 또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좀 다양한 매체를 많이 사용을 한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는 작가님의 초기 작품부터 2010년 이후까지 30년 정도의 작품을 다 다루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계신데 좀 공통된 주제라고 한다면 이제 가상과 실제가 맞물리는 그 경계와 또 가상이 우리를 대체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는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가상과 실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무슨 소리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하나의 만들어진 이미지가 우리의 현실이나 내 감정 같은 것을 대신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탐구하는 작가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전시 제목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 더 핑크 모먼트에서 핑크가 실질적으로 이제 작가님이 작품 속에 많이 사용한 색상이기도 하지만은 이 핑크라는 것이 또 대중매체가 그려낸 좀 핑크빛 이상향 같은 것들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1층 안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 1층은 1층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언캐니 가든이라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원래 2004년에 토탈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었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성공미술관에서 다시 제작을 하게 됐고요. 20년 전에는 이거를 생화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조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화로 만든 게 사실 이 작품에는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화로 만들어진 꽃들과 뒤편에 보이는 영상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이 3분 안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담겨 있고요. 또 사실 꽃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꽃을 향해 물이 떨어지고 있지 않고 뒤편의 영상을 보시면 물이 벽면을 타고 거꾸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한 관장님이 이렇게 이동하고 계신 이것을 보면 마치 저희가 진짜 석양 속에서 이 꽃들을 바라보는 모습, 거기서 만들어진 그림자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개별 요소들은 어색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좀 생생한 풍경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작가가 언캐니 가든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든 것이고요. 아까 이렇게 지나가신 부분은 저희 전시의 대표적인 포토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따가 사진 찍고 가시고. 비디오 같으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이미지 복제에 의한 변조라는 작품이고 그 중에서도 호흡이라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할머니가 사실 작가의 진짜 할머니시고 이제 아프셨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프셨을 때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내쉬는 모습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테이프랑 이 아날로그 TV들이 39대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아날로그 테이프라는 게 복제를 할수록 점점 흐려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제 영상에 손상 없이 아무렇게나 영상을 보는 시대인데 이 아날로그 테이프라는 이 미디어는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져 갑니다. 이제 그런 모습은 이렇게 천천히 숨을 내쉬는, 호흡을 내쉬는 할머니가 사라져가는 모습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하계사님 MZ 아니세요? 저는 테이프. Z세대, M세대에서 그래도 저 아날로그 테이프는 사용했던 비디오 테이프 돌려보셨어요? 네. 아, 그러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할머니라는 대상 자체도요, 여성의 삶을 좀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보여주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좀 아름답고 화려한 여성의 삶과는 또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는 그런 가상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실제 현실의 모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이렇게 세트로 뒤에 있는 그 잉크젯 프린트 2점과 똑같은 한 작품인데요. 저희가 그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정말 몇천 분의 1초 안에 지나가는 그 화면의 모습을 캡처해서 순간 포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사진으로 함께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같은 할머니를. 네, 같은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 뒤쪽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30개의 눈이 있습니다. 다 각기 다른 여성 30명의 눈인데요. 어떻게 살짝 흐린 눈을 하고 보시면
여성의 성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성의 성기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좀 관음의 대상이었죠,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이제 여성의 성기를 관음의 대상으로서 가까이 보려고 다가가면 오히려 부릅뜬 30개의 눈에 의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객은 보는 주체가 된과 동시에 보여짐을 당하는 객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그 비디오가 있는데 한번 쭉 저랑 이렇게 불러서 보시겠어요? 보시면 그 젊은 시절의 작가님이 세수를 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 예쁜 작가님의 모습이고요. 이제 이렇게 세수를 할 텐데 보시면 한 인물의 상이 고정되지가 않고 들어차는 물들에 의해 마구 왜곡되고 변형됩니다. 이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들로 인해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또 제목은 왜 나르시시즘일까요?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나르시시스트 설화 아시나요? 보면은 이제 신에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물에 비친 내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주체이자 사랑을 받는 객체예요. 그것처럼 저희는 또 이 작가님을 보러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는데요. 그 순간 이렇게 우물에 비친 듯한 저희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작품을 다양하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언캐니 가든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기까지 쭉 들어가서 봤을 때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간 막 크게 조명받지 못했지만 훌륭하게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온 중견 작가님들을 저희가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스타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쪽이 이제 2010년 이후 작품들 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게 옛날 거, 그죠? 네, 이 작품이 초기 작품이고 또 정면에 있으니까 한번 먼저 보실까요? 저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팝아트인데 작가님이 약간 페미니즘적인 성향이 초반에 있었다고. 네, 그런 요소를 충분히 또 읽어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딱 여기만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서양에서 조금 이상적이고 뭐 예쁘고 그런 아이콘으로 알려진 이 바비 인형을 사람 크기로 이렇게 확대해서 인쇄를 한 다음에요. 작가님이 실제로 입었었던 약혼식 그리고 결혼식 복장을 그 바비한테 입혀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작가님은 그런 걸 비판하려고 했다고 해요. 뭐냐면 결혼 문화 자체가 좀 많이 자본화가 되어 있고 또 여성이 좀 상품처럼 결혼으로서 팔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자본화된 결혼 문화 같은 거 아직까지도 2024년까지도 이렇게 멈추지 않은 그런 답습된 문화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마치 그러한 핑크 색깔이 벽으로 스며든 것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 벽의 색깔을 분홍색으로 칠을 한 것입니다. 이거 둘 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래요? 약혼식 그리고 결혼식 드레스. 둘 다요? 깨끗하게 보관하셨네요. 바로 아마 작품으로 만드셨지 않을까요? 왜냐면 97년 작품이거든요. 97년이요? 네. 그때 시집 가셨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요. 이쪽에 보시면 좀 홀마크 프로젝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카드 회사, 맞아요. 막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고 이러한 아이콘들 가지고 막 해피 벌스데이 막 이렇게 써있는 카드 같은 거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이 어린 시절을 또 미국에서 생활을 하셨고 또 작품을 하면서도 미국에 있었었는데 작가님이 어떤 대형마트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이 홀마크 카드들이 이렇게 매대에 쭉 있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또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좀 허무하고 슬픈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대중매체나 그리고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화려함과 그 이면에는 우리의 현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홀마크 카드 중에 사랑을 표현하는 카드, 생일, 뭐 감사, 가족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카드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작가님은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딱 정확한 이미지가 없죠. 뭐 하트 모양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이나 웃는 얼굴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오히려 이걸 이미지로 제시하는 홀마크가 더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의 감정은 좀 비실체적이 되는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을 한 화폭에 이렇게 다 배열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또 재배열하고 이런 작업을 전개를 해 나가셨던 겁니다. 이게 2010년도 작품이네요? 네, 2010년 그리고 그 이후 작품들이고요. 또 이 작품은 네버랜드라는 작품입니다. 네버랜드라는 작품은 어떻게 시작이
시작이 됐냐면 작가님이 이렇게 식물 도감을 보게 되셨는데요. 식물 도감에 보면 뭐 전혀 다른 식생대, 기후, 원래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식물들이 막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 식물의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식물 도감에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 도감 속 이미지를 보고 실제 식물을 마주했을 때 그만큼 아름답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작가님은 생각을 해서 아예 다른 기후에서 사는 엉뚱한 식물들을 한 화폭 안에 이렇게 재배열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 네버랜드라는 작품이고 또 이것에서 확장시켜 나간 게 이제 뒤편에 있는 포스트 네버랜드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유화인데 네. 좀 사진 이용한 듯한 느낌 나네요. 네, 분명히. 그리고 작가님이 작품할 때 마치 좀 반짝반짝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회화할 때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버랜드도 굉장히 사진 같지만 아까 보여드린 홀마크 프로젝트들도 뭐 콜라주 한 것처럼 보이죠? 전부 다 회화입니다. 뭐 사진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막 무슨 중세시대 회화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다 전부 그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흔한 유화 기법이랑 달라 보여서 신기하네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림 자체를 되게 잘 그리는 작가님이십니다. 이것도 사진 이용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린 신기하네요. 겁니다. 네. 그 뒤편에 있는 포스트 네버랜드는 보시면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 식물들의 모음을 만들어 놓은 것에서 조금 왜곡되고 변형된 느낌을 주는 게 포스트 네버랜드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보면 이미지 파일 같은 거를 공중에 확 던진 다음에 순간 포착을 한 것처럼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그 유리구슬 안에 도시의 랜드마크 같은 거 들어있는 도시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랜드마크를 만들어놨지만 도시의 쓸쓸한 이면 같은 건 담지 않았잖아요. 그런 유리구슬 같은 것에서도 영감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그 네버랜드를 변형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인증샷을 남긴 이 디저트 좀 드시겠어요? 라는 작품도 초기에 조금 페미니즘적인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보기에 너무 반짝반짝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사실 여기 혹시 다 성인이시죠? 네, 많이 성인이시죠. 룸살롱에는 이제 음식을 내놓을 때조차 화려하게 반짝반짝 꾸며가지고 내놓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셨다고 해요. 마치 이렇게 대접되기 위해 또 반짝반짝 꾸미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완전 초기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1990년대에. 소비되는 여성 같은. 네, 맞습니다. 이런 잔상효과 이런 거 의도한 건가요? 작가님?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붕 잡아 당겨지고 왜곡된 것 같은 것을 그림으로 포착을 해내신 겁니다. 사진을 좀 이용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고할 사진 왜곡 일부러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미지한 그거를 보고 그린 듯한. 근데 그림 그리는 과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렇게 그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랑 같이 모든 작품 다 둘러보셨어요, 벌써.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현 학예사님이었습니다. 이제 1관에서 진행되는 그 로즈마리 트로켈 전시는 네네. 이쪽에 계신 김태희 학예연구원님이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로즈마리 트로켈을 소개해 주실 성공미술관의 학예사님 김태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정소연전 보고 오셨다면 저는 로즈마리 트로켈 드로잉 오브제 비디오전의 해설을 맡은 성공미술관 김태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독일 작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로즈마리 트로켈은 독일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52년 독일의 소도시인 슈베르트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학창 시절에 사실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 교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는데 1974년에 쾰른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회화를 전공하면서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화를 전공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학 시절에도 먼저 이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회화 이외에 다양한 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도 이러한 자신의 작업 영역을 점점 펼쳐나가게 됩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1983년에 이 모니카 슈프리트라고 하는 이제 친구이자 갤러리스트와 함께 개인전을 열게 되고요. 이후에 점점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뭐 뉴욕의 모마라던가 퐁피두 센터 이런 데서도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는 독일의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유년 시절을 보낸 60년대가 사실 기존의 사회 질서나 관습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고, 또 이분이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던 1980년대에는 다양한 동료 작가들이 기존의 미술사에서 위대하다고 여겨져 왔던 가치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로즈마리 트루켈 역시도 그런 동시대 작가들, 특히 여성 작가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그래서 사회적 관습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들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사회 속 여성의 정체성과 지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성 작가, 여성 작품, 이렇게 이분의 작품을 해석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분은 여성 예술가라고 불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작품이 젠더의 관점에서만 해석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떠올릴 수 있고, 그것들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상상의 어떤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술적 전략들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직물로 한 작업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점이 이번에 출품이 되었는데, 이제 뜨개질하는 회화. 네, 뜨개질하는 네, 거. 그죠? 뜨개 회화로 유명한데,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작가가 그 뜨개 회화로 자기가 대표가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뜨개 회화를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위에다가 랍스터 모형을 딱 올려놓은 작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너무 대표하는 게 싫어서 이거를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쌓아두고 위에다가 이제 동물을 딱 놔둔 거죠. BB라는 게 이 그림에 그려진 두 사람의 이니셜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이자 섹스 심볼이기도 했던 브리짓 바르도가 그려져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아주 지성인이었던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그려져 있는데, 작가는 이 두 사람의 얼굴 특징을 합쳐서 하나의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 첫 번째 그림에서 그게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 이 밑에 부분만 보시면 브리짓 바르도 특유의 아주 그 입술, 그 다음에 턱 같은 게 보이는데, 또 뒤에 머리도 있죠. 근데 위를 보면은 브레이트 특유의 그 안경이 아이콘 같은 요소예요. 그래서 그 안경을 쓴 남성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유명 인사, 뭐 아이콘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섞어서 누구인지 못 알아보게, 이게 바르도인지 브레이트인지 혹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인지 되게 그 정체성을 이렇게 혼합시켜버리는 이런 트로켈의 전략 같은 것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제 언론에 노출되고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생애에 단 2번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심지어 그것도 친구랑 인터뷰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작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지는 않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이 이제 트로켈이 자주 사용했던 소재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딱 봤을 때는 미니멀리즘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구성이나 산업적인 그런 재료들을 사용한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지금 정말 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주방에 하나씩 다 있는 그러니까 전기형 열판이라고 해요. 핫플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핫플레이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핫플레이트, 이게 결국엔 주방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삶은 대부분 주방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방, 그리고 여성의 삶, 여성에 대한 어떤 성관념을 의미하는 이 핫플레이트를 미술관 공간에, 그것도 뭔가 미니멀리즘 작품을 연상시키는 작품에 이렇게 딱 사용함으로써 이 핫플레이트가 가지고 있던 여성적인 어떤 가정적인 주방에 대한 그러한 함의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게 하나의 어떤 자유롭고 추상적인 미술의 오브제로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로켈은 흔히들 이제 여성적이고 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소재들을 작품의 소재로 써서 그것들을 기존의 의미로부터 약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고, 그것들로부터 다양한 새로운 상상,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아까 저 보셨던 핫플레이트 작품 있죠? 그거를 뒤에서 보는 것 같은 좀 메타적인 그런 작품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좀 친했던 동료 있을까요?
일단 많이 교류했던 작가들로 뭐 신디 셔먼, 바바라 크루거, 그 시대를 풍미했던 동시대 여성 작가들이 또 있었고, 사실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이 사람의 어떤 관심사를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전시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소재들을 약간 이제 맛보기처럼 보여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끝에 보면 한 소년이 잠들어 있는데, 위에 가시면 2층 이 전시실에 잠자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공간이 있어요. 이 잠이라는 소재가 트로켈이 관심을 가졌던 소재였는데, 그러한 자신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 보셨던 핫플레이트가 여기서도 또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인터뷰라는 작품이고 마치 핫플레이트가 생명을 얻어서 한 사람이 인터뷰어가 되고 한 사람이 인터뷰이가 돼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고, 저렇게 막 화려한 화면 전환을 보니까 정말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트로켈은 핫플레이트라는 소재를 또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변주해 나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시죠? 네네. 계속 독일에서 주로 독일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는 들었습니다. 독일 국제교류처에서 기획한 전시이고 해외 순회전이에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거의 한 40여 개국을 이렇게 순회를 했고, 이제 올해 드디어 성공미술관에서 한국 관객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알려진 느낌이 있죠. 성공미술관에서는 덜 알려진 작가들 전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알려지게 하는 것이죠. 아까 좀 인상적인 사진이었는데 여인을 찍었더라고요. 이제 로즈마리 트로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드로잉을 전시할 때 드로잉 이외에 다른 매체, 예를 들어 여기는 사진 같은 다른 종류의 작품들을 함께 설치를 해서 단독으로 전시했을 때는 생기지 않을 만한 그러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했고, 실제로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이 모여있는 작품들의 디스플레이 모두 트로켈 작가가 직접 생각하고 이렇게 전시해야 한다라고 나름의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들은 왜 이렇게 조합되었을까 되게 궁금한데, 이제 위에는 뭔가 누구에게 이제 세게 얻어맞은 듯한, 그래서 이제 멍이 들어있는 여성이 있고, 또 밑에 그려진 것들은 이제 그 버섯이고 포자, 이제 이렇게 포자를 이렇게 내뿜고 있는 그런 버섯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도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위에 이게 폭력의 대상이었던 여성이 있고 밑에는 뭔가 씨를 뿌리고 다니는 그러한 이제 남성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소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폭력의 대상과 폭력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지,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그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석의 몫을 또 남겨놓기도 하겠습니다. 남자 성기 비슷하게 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포자라고 하니까. 근데 작가님이 요 점점점 요런 기법으로 많이 드로잉하더라고요. 뭔가 퍼지는 먼지 같은 느낌도 있고 개미떼 같은 느낌도 있고. 네. 트로켈이 뜨개질 작품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로켈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 중에 하나이고, 저희 이제 편물회화라고 저희 리플렛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편물이라는 게 뜨개질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는 뜨개회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양모로 이제 만들어진 뜨개회화인데, 이 양모라는 소재 자체도 좀 약간 이렇게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뭔가 하찮은 그런 소재로 여겨졌었고, 그리고 이 뜨개질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이 그냥 하는 집에서 하는 소일거리 정도 되는 노동으로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뭔가 고급 회화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여겨졌는데, 이러한 인식으로 여겨졌던 양모라는 소재 그리고 뜨개질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당시의 최고급 고급 미술로 여겨졌던 추상회화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짜 눈썹이 좋으시겠다, 손으로 한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기계로 만든 그러한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수공예적인 요소는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트로켈이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 작품에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계 패턴을 만듦으로써 수공예적인 요소를 없애버리고 그동안 여성 예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실험해보고자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양모로 만든 뜨개질, 이러한 여성 예술로 여겨졌던 것들이 여성이 손으로 만들어서 약간 하찮게 여겨졌던 건지, 아니면 양모가 싸구려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졌던 건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패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로르샤흐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대칭적인 잉크 자국을 보고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해서 골반뼈? 악마? 이렇게 이제 뭐가 떠오르는지 질문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딱 반만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패턴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원래는 대칭일 때에는 뭔가를 연상시키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데 반만 잘라두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을 여기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뭐 형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 자체도 잉크 자국이고 어떤 명확한 형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네. 그러고 여기 있는 작품은 이제 스크린 프린트라고 돼 있는데, 그 실크 스크린 판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즈마리 트로켈이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을 자신의 작품의 소재로 쓰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나방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아까 1층에서 영상이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그 영상 다음에 나방이 나오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과 조금 이제 일맥상통한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이런 자국들, 구멍들이 보여요. 이게 트로켈이 나방들을 위해서 캐시미어로 집을 만들어 줬더니 이 나방들이 왜 이렇게 옷 좀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좀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캐시미어가 좀 먹은 자국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크 스크린 판화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방이 그린 거죠. 나방의 자동 기술법. 오면은 아까 제가 1층에서 왜 잠자는 소년 보면서 잠이라는 소재가 트로켈 작품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 트로켈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어떤 작품을 했었냐면, 그 비엔날레 가면은 너무 작품도 많고 봐야 될 거 많으니까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잠자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그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수면이라고 하는 게 트로켈의 작품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사용되는 소재였다라는 점을 거기서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싹 다 잠자는 사람들의 드로잉만 모여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은 잠자는 사람 옆에서 오래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사람 깨어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트로켈의 잠자는 사람 드로잉에서도 그런 묘한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트로켈이 잠으로부터 끌어내는 감각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작품이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눈을 감고 자고 있어요. 수면과 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시에스타, 그러니까 뭐 낮잠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사람이 매트리스에서 끝에서 자고 있는데 한 손에 장총을 들고 있어서 마치 큰일이 난 것 같은 그런 장면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트로켈은 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느낌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죽음을 연상시키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런 드로잉에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시에스타 스페인어인데 네네. 이런 말 쓰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사실 시에스타라는 말이 왜 저희도 좀 피곤하거나 하면 우리도 시에스타 필요해 막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농담처럼. 진짜 해요? 요즘에? 저는 합니다. 같이 쓰는군요. 라틴어.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쫙 보셨을 텐데 사실 다 자는 사람들이 남성이에요. 이제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잠자는 남성의 작품도 많았지만 주로 여성들이 누워서 이제 자는 뮤즈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모두 다 자는 남성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도 또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을 막 지운 것 같네요, 막.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유체 이탈하는 것처럼. 그리고 남자 성기 강조하고. 네. 그러면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진과 드로잉이 함께 전시가 되었어요. 이제 먼저 사진을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화면 정중하게 얼굴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증명사진으로 쓸 것만 같은 그런 이제 구도이긴 한데, 근데 보시면은 뭔가 웃음을 참고 있는 게 증명사진인 건 아닌 것 같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 눈썹이랑 여기 수염이랑 점 같은 거를 매직으로 그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보여줄 것만 같은 그런 인물 사진에 트로켈은 인위적인 가장의 요소를 이제 추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랑 너무 닮아 있는 푸들이 함께 그려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 굵은 파마 머리와 이 복슬복슬한 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눈썹, 수염, 점 이런 게 옆에 있는 사람과 정말 닮아 있어서 마치 이 여성이 푸들로 변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 것처럼 트로켈은 처음에 뭔가 하나의 확실한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닮아 있는 다른 그림들로 계속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러한 배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위에는 스탠 더글라스, 프랭크 스텔라, 마이크 켈리, 리처드 세라처럼 그 미술사 책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위대한 작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네, 주로 그렇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그 숫자가 적혀 있는데, 왜 우리가 보통 책 같은데 뭐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100대 미술가 약간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데에 나오는 그런 미술가 순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건데, 그럼 밑에 이 사람들이 혹시 이 작가들의 얼굴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작가들의 얼굴은 아니고 이 작가들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작가들도 모두 남성 작가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남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남성 중심적이었던 그런 미술계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이 작품이 정말 흥미로운데,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이 그림이랑 이게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말씀해드리면 이거는 그림 그리는 기계인데, 여기 보시면은 56개의 붓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붓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서 쓰는 붓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붓이에요. 그것도 이 로즈마리 트로켈이 교류했던 유명한 예술가들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붓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금장으로 이름이 작게 적혀 있어서 누구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저기 지금 벽에 캡션 옆에 보시면은 머리카락을 기증한 예술가들의 목록이 쫙 적혀 있어서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변태과네요. 살짝 그렇고요. 이제 제가 좀 TMI를 말씀드리면, 이 중에 이제 길버트 앤 조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듀오 예술가 있잖아요. 그 두 분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음모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작품이라고 하면은 천재적인 예술가가 자신만의 이 시그니처 가진 이런 붓질 같은 걸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러면 이거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작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계를 고안한 로즈마리 트로켈인지, 아니면은 이 기계 자체인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준 이 작가들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계를 통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쪽에 있는 이 그림들인데요. 저쪽에 보시면은 TV 조그만한 게 있잖아요. 이 그림이 그려졌을 당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저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사용이 되어서 다시는 사용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작품이 만들어낸 유일한 그림들이고, 저게 이 기계가 작동된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위에서 따로 제작한 기계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뭐 자체가 개념 미술이네요. 네. 작가님이 또 인맥을 보여주는 작품. 그렇죠. 인맥 리스트. 보시면 다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옆에 이름이 금장으로 적혀 있어요. 네. 지금 나오는 영상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미스터 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지금 노래가 굉장히 감미롭잖아요. 이게 브리짓 바르도가 불렀던 사랑 노래인 미스터 선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60년대 특유의 그 약간 이렇게 매혹적이고 그런 요염한 가창 스타일 때문에 조금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노래이기도 해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그런 노래를 배경으로 한 영상이라면 연인의 모습이라던가 되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오히려 트로켈은 이제 하일리거라는 회사에서 만든 전기 오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를 완전히 이제 비틀어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에 대한 유쾌한 어떤 도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 오븐이라고요? 네네. 사소한 걸 엄청 열심히 작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들을 작업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오신 거죠. 근데 이것들이 되게 특이한 게 위에 있는 사진이 66년 작품이고 또 가운데가 아마 97년인가 해서 전혀 다른 시대에 작업했던 작업들을 한데 이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작가가 일부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그럼 모여서 어떤 의미를 하나 만드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대에 자신의 다양한 다른 작품들을 한데 모아서 이것들이 어떤 새로운 연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작가님이 정한 대로 DP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한데 모아달라는 어떤 요청은 있는데 뭐 순서가 정해져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네. 요까지 요 묶음은 같이 해달라 이런 그렇죠.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묶음은 같이 해야 된다. 네. 네, 이 드로잉들은 이제 좀 성적인 함의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드로잉들이고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그냥 1차적으로 하고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이 트로켈이라는 작가가 뭔가 에로틱한 그런 성적인 그러한 요소들도 작품에 자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것들을 이제 이 벽면에 한데 모아가지고 상상하시게 만드는 그런. 에로틱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적나라해서 어쨌든 에로틱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네. 사실 아까 보셨던 핫플레이트 같은 것도 이제 핫하다, 뜨겁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조금 성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하게 계속 이렇게 우리들의 상상을 자극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작가님이 개념미술 작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페미니즘 본인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개념 미술가라는 수식어도 별로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걸 좋아하세요? 그저 예술가, 예술가요? 그저 아티스트. 근데 외부로는 약간 미니멀리즘, 개념미술가로 소개되더라고요. 네. 비주얼 충격이네요. 혹 달려가지고 네. 충격적인 비주얼.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태희 학예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